지난 8월 정읍시 일부 민방위 급수시설에서 총 대장균군이 검출된 가운데 재검사 과정에서 기존 검출됐던 5곳 가운데 한 곳이 3번 연속 검출돼 민방위 급수시설에서 제외됐습니다. 김제 6교를 포함해 김제시 현안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 의원들이 자칫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현안 사업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전북도 의회가 농가당 월 5만 원씩 지급하는 지원 조례를 통과시킨 가운데 지역 농민단체들은 모든 농민에게 월 10만 원씩 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신호가 바뀌어도 움직이지 않는 차가 있어 확인해 본 결과 경찰 간부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8월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정읍시 일부 민방위 급수시설에서 총 대장균군이 검출됐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혹시 자신이 이용하는 약수터에서 검출된 것은 아닌지 걱정 많으셨을 겁니다. 2달이 지나 다시 검사를 해보니 검출됐던 5곳 가운데 4곳은 불검출 결과가, 나머지 1곳은 3번 연속 검출이 돼 민방위 급수시설에서 제외됐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 정말 안전한 걸까요? 이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시 단림약수입니다. 약수터는 정상 운영되고 있지만 이곳을 찾는 발길은 뜸해졌습니다. 지난 8월 이곳에서 총 대장균군이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시에서는 이제 먹으라고는 않고, 그치 먹으라고 보세요. 내가 공무원이도 만약 이상 있으면 책임져야 하는데, 그 차원에 몇 년 전에도 한번 그렇게 걸었다가 또 먹고 그랬으면 괜찮아요. 지난 9월 총 대장균군이 검출된 5곳을 대상으로 재검사한 결과 3군데에서 재검출됐습니다. 10월 7일 또 한 번 재검사를 한 결과 한 군데를 제외하고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정읍시는 재검사를 포함해 총 대장균군이 3번 연속 검출된 시설을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에서 제외한 상태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과 수질 검사를 3일 실시해가지고 부적합 판정이 됐을 때는 그 해제를 그것이 회복이 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거든요. 민방위 급수 시설은 재난 상황 등 유사시 이용을 목적으로 지정돼 있지만 정읍시는 평소에도 시민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수시설 위생은 시민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상황입니다. 정읍시는 오는 11월 8군데 비상급수시설에 대해 수질검사를 의뢰해 식수 안전관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김제 6교 철거를 포함해 김제시 현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궁금하실 텐데요. 시의회 의원들이 자칫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현안 사업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보도에 정명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철거가 끝난 김제 6교입니다. 정밀 안전진단 결과 최하 등급인 2등급을 받으면서 준공한 지 33년 만에 다시 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6교 재가설로 하루 평균 6,000대 넘게 다녔던 차량은 우회하는 불편을 겪고 인근 상인들은 영업난을 호소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작년하고 매출이 거짓말 반절 이상이 깎였어요. 어디 이렇게 공사를 해요? 시민들이 생각도 없이. 240억 원을 투입하는 김제 6교 재가설 공사는 길이 188m의 다리와 550m의 회전교차로를 지을 계획으로 현재 공정률은 50%를 넘었습니다. 현장 점검에 나선 김제시의회 의원들은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김제시에 촉구합니다. 2021년도 4월 22일 날 준공 계획이었는데 땡겨서 2020년도 6월이면 공식 개통할 수 있다. 지금 그런 얘기 아니야. 수영장 타일 교체와 방수 공사가 한창인 김제시 수영장. 이번 사업만 7억 원을 들이는 김제시는 유지 관리에 해마다 예산을 쏟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균열이 가 있어요.
시의원들은 수영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수영장을 새로 짓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신축에 110억 원을 들인다는 건 자칫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김제시에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독수리로 한다면 그때 시공 당시에 문제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시의원들은 지역 현안 사업인 치매 안심센터, 스마트팜 체험과 교육장으로 활용할 스마트 농업 테스트베드 신축 현장을 차례로 점검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한 문제점과 개선 의견 등이 사업에 반영되어 원활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운영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원성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지 않도록 김제시와 시의회의 꼼꼼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신호가 바뀌어도 움직이지 않는 차가 있어 확인해 본 결과 경찰 간부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는데요. 경찰이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북경찰청은 2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음주운전을 한 전주 완산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경위는 지난 6일 밤 9시경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A경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98%로 측정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이날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에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입건됐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기업 투자 유치인데요. 정읍시와 전라북도가 정읍 3산업단지에 1,213억 원의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정읍시는 전북도청에서 KCFT와 전기차와 스마트폰, 노트북 등의 리튬 전지용 동박 생산 시설을 증설하는 투자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협약에 따라 KCTF는 2021년 3월까지 공장을 증축하고 66명의 인력을 신규 채용할 예정입니다. 정읍시와 전라북도는 투자 보조금 지원과 인허가 절차 진행 등 행정적 제반 필요사항에 대해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통 끝에 옥동자를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 전북도 의회에서 농민공익수단 조례 통과 이후 각 지역의 농민들과 시민들은 도의원들에게 한결같이 고생했다는 말과 함께 격려로 기운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 농민단체는 지급 액수가 적다며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전북도 의회를 찾아 농민수당 도입 의미와 또 앞으로의 과제를 들어봤습니다. 전라북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농민수당 지원 제도를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전북도의회는 한 농가당 월 5만 원씩 지급하는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지역 농민단체들은 한 농민당 월 10만 원씩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주고 싶어도 고가리비어 줄 수 없다는 지자체와 더 달라는 농민들의 충돌하는 양상인데요. 농민수당 지원 제도의 쟁점과 해결안은 무엇인지 전북도의회 김만기 의원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 농민수당이라면 어떤 것일까요? 네, 농민수당에 대해서 그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 인구가 감소화되고 고령화되고 지방이 소멸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현실 속에서 먼저 우리 농업과 농촌이 주는 공익적 가치를 지역사회가 이해하고 공감하자는 것과 지역사회가 농업 농촌을 지켜나가는 농업인들의 자긍심을 높여주자는 것입니다. 추진 좀 배경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그 추진하게 된 상황은 농업 농촌 식품산업 기본법과 18년 문재인 정부 헌법 개정안에서도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명문화되었기에 이미 암묵적으로는 인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업 농촌을 지키는 모든 책임이
농민들 몫으로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두가 누리고 있으나 무형의 형태로 지급되어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고 이제는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참여 조례안과 집행부 간 차이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농민공익수당 조례와 주민참여 조례안은 지급 대상, 지급액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민공익수당은 농가별 지원으로 10만 2천여 농가에 60만 원 지원으로 사업비 추정액이 연 613억 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주민참여 조례안은 농민 대상 지원으로 21만 9천여 명에 연 12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연 2,62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직불금과 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농가에 대해 지급되는 직불금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2019년 농가에 지급될 직불금이 예산은 총 2,686억 원이에요. 내용을 보면은 쌀과 밭 직불금, 국가 직불금이 1,799억 원이고 지자체 재원이 887억 원입니다. 국가가 67%이고 지자체 재원이 33%입니다. 그러나 농민공익수당은 전액이 도비와 시군비로만 편성되므로 일부 농민단체에서 요구하는 2,628억 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모든 정책이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정책은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정, 보완을 통해 진화,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 노암산업단지의 기업 투자 유치가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조은과 30억 원 규모 투자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연간 25억 원 상당 매출과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최근 조은과 30억 원 규모의 노암산단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가족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입주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 지역 구름 많은 가운데 종일 하늘은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11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21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지만 일교차는 10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따뜻한 가을볕은 구름에 가려지겠지만 먼지 걱정은 없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로 공기질 깨끗하고요. 선선한 바람과 어우러져서 쾌적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부터는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면서 다시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항해하기 적합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해상의 물결은 최고 1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수요일 저녁부터 영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목요일에는 영동과 그 밖의 남부 곳곳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가을이 점점 깊어지면서 날씨는 점점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주말부터는 낮 기온이 20도를 밑돌겠고요. 아침 기온도 한 자릿수로 뚝 떨어지면서 공기가 한층 더 차가워질 전망입니다. 기온 변화가 큰 날씨가 이어지니까요. 감기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